찾아간 곳은 상암동 떡볶이집. 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치권의 뜨겁고 독한 이슈만 모아서 매콤하게 요리를 합니다. 상암동 떡볶이 뉴스의 맵기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군들의 치열한 신경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차기 당권주자 적합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김기현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몇 개 나왔는데 김기현 의원이 계속 1위예요. 자, 김민하 평론가님부터 지금 김민하 평론가께서 이제 김기현 의원의 지금 상승세 이거 뭐 제대로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지금 윤심이 어디 실렸다라는 게 확실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좀 역설적이긴 한데 나경원 전 의원이 뭐 갈등 구도 속에서 더 확실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이제 김기현 의원 쪽으로 결집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나경원 전 의원 지지율이 좀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소위 말하는 친윤 표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지지층들의 어떤 표심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지는 국면이었다라는 걸 고려를 하면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전망을 해볼 때는 김기현 의원이 뭐 결선 투표 없이도 사실 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그래요. 예.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가 지금 변수가 돼서 결선 투표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3파전을 하면. 예, 예. 3파전으로 가면 이제 과반 이상 한 후보가 득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선 투표를 했을 때는 지금 이제 김기현 의원이 뭐 이 다른 당권주자들과 다 비교했을 때는 1등이지만 결선 투표 결과가 1등일 것이냐. 그건 이제 또 장담할 수가 없는 국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론의 표현으로는 애초에 유승민 전 의원을 이제 진압하려고 당신 100% 거기에 결선 투표까지 결합했던 건데 이게 오히려 또 나경원 전 의원하고 대립하는 구도에서는 김기현 의원에게는 좀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윤심이 실렸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추가 상승세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당장 지금 내일 당장 뭐 이 투표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기간이 좀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아직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는 지켜봐야 되겠고 특히 이제 김기현 의원 쪽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계속 이렇게 타겟팅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후보가 대표가 돼야 되겠다. 예. 이 생각은 분명할 텐데 그런데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면에 막 나서서 예. 뭐 자기가 이제 대표를 막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있는데도 오히려 전면에 나서 갖고 나경원 전 의원이랑 직접 대립하고 이런 게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가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달리다가 지금 김기현 의원이 1위로 완전히 역전이 된 상황 아닙니까? 일단 그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이게 친윤 그룹과 갈등을 겪으면서 나 전 의원이 좀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힘들다고 울면 짓밟고 가는 것이 이 정치권 생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또 박수를 쳐주는 게 또 이 바닥 생리고요. 그러니까 나 전 의원께서 무슨 말이냐면 좀 프레임을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나 전 의원께서 대통령의 본심은 그게 아닐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당원들이 대통령실의 입만 좀 쳐다봤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 전 의원께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께서 원하시는 바는 윤석열 정부를 도와서
의원께서 향후 차기 총선 승리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전 의원께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비장한 본인의 각오를 말씀하시고 총선 승리를 못하면 뭐 정치 생명을 그만두겠다 정도의 어떤 그런 진짜 결기를 보여주시고 예. 뭐 공천 개혁 방향이라든지 뭐 정말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지는 프레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천 개혁을 공천 권한을 당대표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식 공천 국민과 당원들께 드리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총선 승리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대표를 총선까지 승리를 이끌고 뭐 여부와 상관없이 그만두겠다라든지 이러한 식의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지지율이 높은 순간에 대통령실하고만 그런 말씀하신 관계 언급에 주로 집중하다 보니까 예. 좀 이러한 결과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나전 의원께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김영태 최고위원이 나전 의원을 향해서 지지율이 깡패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믿고 출마를 하셔라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예, 걸 예. 텐데 이제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아니라 윤심이 깡패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별을 잡고 못 잡고는 나전 의원의 영역이고 판단일 텐데요. 저는 그 기간이 좀 아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레임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지지율을 계속 높게 이끌 수 있는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프레임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을 좀 실기했던 건 아닌가. 근데 아직 저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저희가 많이 남아 있고요. 예.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프레임 전환을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출마하신다면. 예, 아직 기회는 있다. 하지만 프레임 예. 전환을 고민해 봐야 된다. 예. 예. 지금 나전 의원이 잠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불참을 통보를 했어요. 김민하 평론가님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박문 그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반박한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면 이 대통령실의 대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꼬리를 물고 지금 당내에 이제 움직임들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초선 의원들 48명이 이제 연명해서 이제 그 입장을 내기도 했고 그 입장문의 수위를 보면은 표현이 대단히 강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뭐 정치적 사기다.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된다. 이런 문구까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나경원 전 의원을 추방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태를 예, 예.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당내에서 어느 정치인의 뭔가를 대상으로 해서 뭐 대한민국에서 추방하자 그러면은 그걸 이제 정말 이 뭐랄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수위로 이제 반발이 나온 것이고 만약에 오늘도 나경원 전 의원이 뭔가의 메시지를 냈거나 행보를 했으면 오늘은 재선 의원들이 또 입장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류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더해서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걸로 좀 끝나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광역지자체장들도 메시지를 막 낸 게 보도가 됐는데 네. 가령 이제 어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중앙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하루에 30분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메시지를 이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빌딩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건물 예. 투기를 건물 투기 의혹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죠. 했다고 하는데 해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글을 썼는데 오늘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배우자 있지 않습니까? 네. 김재호 이 판사에 대해서 대법관 예정설이 있는데 부부가 다 이렇게 고위직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뭐 부창부수냐 뭐 이렇게 하는 좀 비꼬는 듯한 그런 거를 또 올렸단 말이죠. 이 부분은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개인 신상이라든가 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방위적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조여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이.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뭐 함부로 행보할 수가 없겠다. 좀 더 고민을 가져본다는 식의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겠다. 이렇게 조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김영태 전 최고랑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를 보면 첫째로 이제 윤심하고 그다음에 윤핵관하고 분리해서 나는 윤심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윤핵관하고는 이건 충신 경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누가 진정한 충신인지 예. 겨뤄보자. 예.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거거든요. 누가 진정한 충신이냐를 겨루려고 하니까 대통령실이 당신은 그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 미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념의 전장으로 보면은 지금 보수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그건 뭐 국민의힘의 소속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당연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영태 전 최고 말씀하신 대로 나름의 이제 중도층 내지는 또 중도층에 뭔가 우리가
이 소구해야 된다는 바람을 가진 당원들의 어떤 그런 생각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측에서 경쟁하는 것 같은 김기현 의원도 사실은 중도 공략이 메인 프레임인 캐릭터는 또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측에서 경쟁하는 듯한 이 쪼그라드는 관계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좀 제한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대통령실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 대응할 카드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을 달리해야 될 순간이 이제는 왔고 내일부터는 그런 전략을 고민하면서 행보를 또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히 저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니까 어제 입장문 같은 것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 어제 초선 연판장 돌린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 들었어요. 아니 대한민국 저희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그걸 따는 정당인데 전체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초선 의원들이 그 출마 여부를 두고 굉장히 무서운 말을 써가면서 불출마를 종용해가면서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들이 저희 당을 볼 때 어떻게 보실지는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건물 얘기라든가 무슨 뭐 이런 배우자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나경원 전 의원이 예를 들면 전당대 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본격적인 전당대회의 레이스에 들어가서 이게 후보 검증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한 정치적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뭐 이런 구도로 갔으면 저는 그 전당대회가 좀 혼탁하고 뭐 이렇게 좀 어지럽긴 해도 그것은 어쨌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도 아 전당대회를 상당히 뭐 뜨겁게 경쟁하고 있어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 나온다라고 얘기는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러한 대응들 일련의 대응들 지금 뭐 초선 의원들의 입장문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의 그러한 어떤 메시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나경원 전 의원을 검증하는 거나 무슨 뭐 당대표로서 적합한 인사를 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저앉히려는 목적으로 지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당 내외에서 지금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 상황인데요. 뭐 두 분이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뉴스 사면 초과에 노인 나경원 전 의원 두 분께서 매운 맛의 정도로 표현을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 대강 예상이 됩니다. 순한 맛, 매운 맛, 마라 맛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맛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저는 마라 맛으로 하겠습니다. 마라 맛. 나 전 의원께서 정말 우리 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싸우셨던 분인데 지금 많은 분들께 조리돌림을 당하는 거 보면서 처음 느껴보는 맛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 전 의원께서 좀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 전환을 좀 고민하셔야 될 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네, 마라 폭탄 맛이다. 마라 폭탄. 이게 코끝이 찡하고 정말 제가 이 정치적 지향은 진보냐 보수냐 물었을 때 진보적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 이 정치적 지향이 진보인 사람들이 볼 때 나경원 전 의원 별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싶다거나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야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이력을 가진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도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좀 측은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뭔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런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이것이 얼마나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얼마나 스스로 손해보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느낌의 마라맛. 코끝이 찡해지는 그러한 마라맛인 것 같습니다. 마라맛 폭탄. 가장 센 뉴스 맵기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또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 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김성태 전 회장 서로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법정 증언이 나왔어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가까운 관계다. 이런 얘기가 쌍방울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김영태 최고위원님 누구의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객관적으로 국내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알고 지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 평화부지사 이재명 경기 당시 도지사 할 때 같이 부지사를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쌍방울 관련해서 사회이사도 지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분들
가까운 분들이 쌍방울 그룹하고 굉장히 많은 연계돼 있어요. 그 관련된 변호사들 또 뭐 이모 변호사, 남모 변호사라는 분들도 쌍방울에서 사배 이사를 지냈고. 네. 근데 쌍방울 회장을 몰랐다라는 것이 납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마도 알고 지냈다라는 것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이 뭐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복 하나 사입은 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요걸 비꼬아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내일까지 바꿔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족 간에도 내일을 바꿔 입을 정도면은 뭐 굉장히 우애가 좋아야 되는 그러한 그렇죠. 형제 자매여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직은 확정할 수 있는 이제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 김성태 전 회장이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법정 증언이라는 것도 그게 이제 쌍방울 관계자가 한 증언인데 검사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운 관계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라고 답한 것이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법정에서 확인한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 네라고 진술한 게 맞느냐라고 법정에서 물었는데 그렇다라고 답을 한 건데 근데 그 전후맥락의 이제 진술을 좀 보면은 사내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여서 이게 또 직접적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로 확인한 건지 등등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분명하게 부연에서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전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죠. 당시 이제 경기도 지사였는데 지사가 되기 전에 그리고 비서실장실에 왔었고 또 지사로 당선이 된 뒤에 비서실장실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서실장을 보러 왔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추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증언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받고 하는 것들이 뒷받침되는 사실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그러면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 김성태 네. 전 회장은 아는 사이였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확인이 추가로 될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이 남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수사의 과정이라는 거는 아마 이 자본시장법 위반부터 차곡차곡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조만간 아무튼 확인이 될 사실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관계를 지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맛평가는 조금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